네. HTML 인포 페이지 여기 HTML 박스 밑에 인포 페이지 밑에 우리가 인덱스 HTML 이거랑 서브 1, 2, 3, 4, 5 쭉 만들었는데 서브 1, 2, 3, 4, 5 그래서 네 번째 거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코딩을 CSS 코딩을 그 서브 페이지용을 따로 하나 만들까 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가 있죠. 네, main.css. 네. 얘를요.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요. CSS main.css 이름 좀 바꿀게요. 이름을 바꿉니다. main.css 이름을 바꿉니다. 네. 어제 그냥 main.css로 저희가 저장을 했거든요. 어서 와요. 네. 기둘렸어. 네. 사고 나가지고 버스가 뒤집혔어? 그런 건 아니지. 터졌어요. 그래요? 바퀴가? 네. 바퀴 탁 터졌을 때 어땠어? 팍 했을 때. 기사님이 화려하게 터졌는데요. 그래요? 이야, 저기 드라마틱하게 왔구나. 영화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다행히 근데 그때 공통의 옆에 창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행이다. 펑크가 갑자기 나면 위험하거든. 차가 뒤집힐 수도 있어. 네. 자, 여기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HTML 학습 CSS main.css 이름을 바꿉니다. common.css 바꿉니다. 왜 바꾸냐? 두 가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F2를 누르세요. F2 이름 바꾸기. F2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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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on.css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common. common.css. 네, 그러니까 상단, 하단 뭐 이런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common.css를 바꿔주십니다. common. common.css. 그럼 여기 이름도 common이라고 common.css로 그리고 이거는 main CSS가 아니라 공통 CSS로 갈게요. info page 공통 CSS. 여기저기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통 CSS. 이름 바꾸고 설명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 설명 바꿉니다. common.css. 네, 그러니까 서브 페이지용 CSS를 또 만들어가지고 합치려고 그러는데 합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외부 CSS를 대부분 쓰고 있거든. 네. 인터널은 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익스터널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CSS 파일을 분리해가지고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재사용 같은 게 편합니다. 불러오기만 하면 끝.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모습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바로 시작. 그래서 이 common.css 바꿔주셨죠? 네. 그리고 어 하나 더 만들어요. CSS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새 파일. CSS 파일을 이렇게 만듭니다. 서브 페이지 거니까요. 그냥 서브.css로 만들게요. 서브.css로 만듭니다. 이름을 서브.css. 서브. 메인은 커먼으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서브.css로 바꿔줍니다. 서브.css. 그리고 제가 인덱스 페이지에 있는 인터널 방식의 CSS는 안 바꿀 거예요. 그냥 놔둘 거예요. 네. 역사 자료입니다. 역사 자료. 네.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브.css 상단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목도 필요하고 add, charset. 네, 여기 캐릭터 세트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다고? 네, 글자가 깨지지 않게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CSS 파일을 따로 해주는 건 이 파일은 따로 읽어요. HTML에서 링크 RL 해가지고 CSS 외부 파일을 읽을 때는 이쪽으로 와서 읽어요. 자바스크립트는 가져와서 페이지에 삽입해서 읽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읽기 때문에 얘기가 틀려요. 여기에 인코딩 형식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그거예요. 차셋을 왜 하냐. 네, 그래서 UTF-8로 쓰겠습니다. UTF-8. 네. 2바이트 인코딩까지 다 잘 되게 만든 UTF-8도 있고 UTF-16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UTF-8을 현재 공용 그 인코딩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
info pj 서브 페이지 css 다시 서브.css 이름은 끝에다 써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네. 서브 페이지 css 서브.css 네, 그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브 페이지에선 서브.css만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왜? 커먼.c 이렇게 두 가지 내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커먼도 필요하고 서브도 필요하잖아. 그죠?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서브 페이지는 여기다 코딩할 건데 커먼도 필요하고 서브도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브 페이지에 딱 가서 스타일 시트 익스터널 방식으로 불러올 때 여기에 커먼도 CO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커먼.css 나와요. 이것도 필요하고 Alt Shift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커먼도 필요하고 서브도 필요하다. 그럼 S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은 자동 완성을 불러오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네, 그래서 서브.css 딱 하시면 이렇게 두 개를 여기다 불러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되겠지.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 세 개가 필요하면 세 개, 네 개가 필요하면 네 개. 여기 필요한 것만큼 불러와요. 그런데 얘가 서브 여기 CSS를 갈 때 어떻게 가냐면 common.css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리딩을 쭉 해서 이 파일하고 연결해가지고 처리를 해요. 뭐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처리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 애가 또 하나 있어요. 불편해. 또 다른 애를 방문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애를 읽어서 HTML을 뭘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리면서 CSS 스타일 시트를 쭉 집어넣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가 HTTP 리퀘스트라는 게 발생을 해요. HTTP 요청, 웹 요청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웹 요청. 웹으로 요청해요. 너 일로 와 불러 이렇게. 너 일로 와 불러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속도 뭐 차 이런 건 얘기할 건 사실은 아닌데 이 방식 자체가 빈번한 웹 요청을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요. 너도 와, 너도 와. 만약에 이런 CSS가 10개 있었다 그럼 10번 하는 거야.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너도 와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부르고 얘는 얘가 불러주면은 편하겠지. 내가 옛날에 나도 과장이었는데 어디 파견 들어가서 개발을 해줄 때 그 회사의 과장님은 나보다 위야. 직급은 과장인데.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일하는 과장님이 세 분이나 계셨어요. 나한테 일을 자기 다이렉트로 나한테 다 주는 거야, 일을. 미치겠는 거지. 아침에 왔더니 바빠 박 과장 이러면서 나한테 일을 줘요. 근데 옆에 있던 과장은 나랑 또 같은 학교 나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척해요. 나 안 친한데. 아유 박 과장 이러면서 뭐 바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또 나한테 줘요. 저쪽 끝에 있는 또 한 여자 과장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나한테 되게 친절해요. 자기 일 시키려고. 그러면서 초콜릿을 아침에 먹어보라고 이거 덴마크 직수 초콜릿이 한번 먹어보세요 박 과장 이러면서 바빠요?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일을 받았어. 그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제일 급하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따로 요청이 들어오면요 사람도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일하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따로 직접 일을 주시고 내 거부터 처리해달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밑에 사람을 하나 더 이렇게 뽑아서 같이 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얘한테 다 취합하게끔 만들어줬어요. 일을. 그래서 한 번에 새 과장님이 얘한테 일을 주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나한테 딱 줘요.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계획표를 잡아가지고 일을 딱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이것도 그 방식을 쓰면 돼요. 이렇게 있는 대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브.css는 서브 페이지용이죠. 그러면 서브.css만 갖고 들어오는데 얘가 커먼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걸 수입하다, 임포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임포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생각해요. 자, 그래서 서브.css는 지울게요. 위에 있는 거. 지금 서브4.html에다가 내가 넣어보고 있어요, 이거요. 서브4를 완성시키고 서브 1, 2, 3,
O 이거를 다 바꾸면 돼요. 지울게요. 한 줄 다 지우기. 컨시 K 킬 지우다. 컨시 K. 그러면 라인 삭제가 되죠? 맥은 이거 컨시 그러면 커맨드 누르면 돼요? 다행이다. 비슷해서. 다른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찾아봐. 자, 그리고 서브.css로 갑니다. 서브.css 열려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공통 클래스 불러오기를 여기서 해봅니다. 자, 공통 클래스 불러오기. 공통 클래스 불러오기. 공통 클래스 불러오기. 공통 클래스 불러오기는요. RCA 이렇게 여러 줄 주석을 갑자기 달고 여기 안에다가 석명을 그냥 써볼게요. import라는 파일 합치기를 합니다. import로 파일 합치기. 그래서 이렇게 써요. 외부 CSS 파일. 파일에서 다른 외부 CSS 파일을 불러오는 거죠. 외부 CSS 파일을 import 방식으로 불러올 때 장점은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네, HTML에서 직접 링크 방식으로 부를 때 HTML 파일에서 링크 rel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링크 그게 링크 방식이에요. 링크 요소로 호출할 경우 HTTP 리퀘스트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웹 요청. 요게 많아진다고. 웹 요청이 많아져서 어떻게 된다? 페이지 렌더링 속도가 아무래도 지연을 받아요. 페이지 렌더링 속도 더뎌진다. 더뎌진다. 느려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방식을 쓰면 어떻다? 속도에 도움이 돼요. 한 번에 여러 파일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여러 CSS, 외부 CSS를 불러올 수 있어서 속도에 유리하다. 많이 써요. 이 방식을 많이 써서 내가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굳이 막 이걸 설명을 말로 써가면서까지 그냥 대충 이렇게 쓰세요. 이러고 썰렁하게. 근데 우리 썰렁하게 지나면 안 돼. 특히 기술 쪽은 그래요. 썰렁하게. 이렇게 써요. 왜 그렇죠, 쌤? 그냥 써요. 나도 그렇게 썼어요. 하기 싫은가 보지? 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이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유를 물론 그렇게 써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는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import 써볼게요. add import 이렇게 씁니다. add i라고 쓰시면요. add i라고까지만 써보세요. 그러면 import URL까지 이게 emit abbreviation 줄여 쓰기가 add i예요. 엔터를 탁 치세요. 그럼 URL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파일 주소예요. 요거는 주석 달아요.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엔터 다시 add i 쓰세요. add i 진짜로 쓰자고 이제는 URL 예. 현재 위치에서 common.css가 있죠. 이 파일 위치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미지 위치도 이 파일 위치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CSS 외부 파일은 단독으로 행동해요. 이 파일 위치에서 모든 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common.css 오케이 이렇게 불러들이시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서브4에는 뭐만 있다? 서브 CSS만 있다. 서브.css. 그러면 커먼은 얘가 알아서 불러왔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많이 쓰게 되니까 오늘부터 잘 봐두세요. 커먼을 합친 겁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밑에다 코딩 할 거예요. 네, 코딩은 밑에다 이제 쭉 이어서 할 거고요. 밑에다가 이제 개별 이 페이지 코딩은 요 밑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페이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서브 4? 알트 에로? 열린겨? 이렇게 원래 디자인 잡았던 애들이 잘 나오면 성공한 거지. 그죠? 원래 디자인 잡았던 애들이 잘 나오잖아. 만약에 여기에 serve.css에 임포트를 주석을 딱 달아놓으면은 망가지죠. 없으니까. 불러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를 주석을 딱 끌고 보시면 잘 불러들여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도 serve.css를 전부 다 갈아타기 시키세요. serve.css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바꾸지 마시고요. serve 1.html 컨트롤 홈 메뉴로 가서 여기도 serve.css 컨트롤 스페이스 serve.css로 다 바꿔치기 하세요. serve 2 페이지에도 컨트롤 홈 위로 올라가서 메인 여기 CSS 슬래시 뒤에다가 내가 클릭을 딱 여기다가 탁 찍는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S를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serve.css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serve.css 그냥 또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오잖아. 근데 여기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거기에 첫 글자 같은 거 두 번째 글자까지 써주면은 훨씬 좋다 이거죠. 네.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동 완성. 예, 근데 이 자동 완성은 꼭 쓰실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제 파일이 있는가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못할 것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다른 페이지들도 모두 다 짜자자잔 다 원투 서브 1, 2, 3, 4, 5를 다 넣어주세요. 서브.css로 변경. 자, 이제는 우리가 어제 넣었던 부분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근데 서브 4를 열어놓으시고요. 다른 거는 닫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서브 4만 남기세요. 네, IT 과학만 남기세요. 모두 닫기. 아니 모두 닫기 하면 안 돼요. 서브 4. 서브 4만 열으세요. 그리고 서브.css도 여세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요게 이탈리체로 되어 있으면 임시 열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탈 옆으로 약간 글씨가 누워 있으면 임시 열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열어놓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 이렇게 위에를 하시거나 이쪽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얘가 글씨가 똑바로 서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연 거예요. 그게 확실히 메모리 상에 상주시켜서 연 거예요.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가면 돼요. 이 파일 한번 잘 맞춰보세요. 제가 파일 맞추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푸시 한번 해서 소스 맞추기 할게요. 소스 맞추기, 푸시. 그리고 자기가 파일을 아직 하나밖에 안 만들었으면요. 그 파일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가 느낌 있게 맞추셔야 돼요. 느낌. 자기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저기 느낌을 가지고 코딩을 한다. 땡겨?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미리 보기도 띄워놓으세요. 우리 오늘 안 띄워놓고 했잖아. 요구사항에 미리 보기가 있죠. 요구사항 미리 보기 띄워놓기 짠. 네. 띄워놓고 우리가 IT 과학 쪽을 비슷한 여기에 어떤 느낌적인 거는 여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짠 네이버 요약 뉴스. 네, 요거는 참고로 이제 보도록 하고요. 자, IT 과학 쪽.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위에 상단부터 약간 뭐 잡아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쪽에 너무 벽하고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값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여기 안에 패딩을, 안쪽 패딩을 좀 조금 더 밀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패딩이 너무 가까워요. 패딩을 조금 더 밀겠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F12를 눌러서 옆에 나오게 했는데 뭐 이거는 F12를 꼭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얘를 옆에다가 띄우겠습니다. 짠. 오케이. 이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메인 영역 박스를 제가 일단 패딩을 좀 줘서 디자인을 좀 잡아볼게요. 어제 이거 다 집어넣은 거는
다 넣으셨죠? 네, 이거 기사 원문도 참고로 열어놓을게요. 기사 원문 내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기사 원만 클릭. 그러면 새 창 열기로 해놨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떴던 뉴스 그대로 다시 뜨는 거 확인. 그래서 저희는 요거랑 좀 비교해 보면서 볼 겁니다. 여기 F12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얘 폭이 아마 내가 750일 여기서 수치를 얻어낸 거거든요. 이 바깥쪽인가? 이거 바깥쪽. 요즘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네. 여기 안에만 620이고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사이즈가 한 750 했나 우리가? 네,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주변 싸고 있는 부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패딩, 어제 패딩 배웠죠, 우리? 패딩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메인 영역 박스. 메인 영역 박스는 이름이 뭔지 알아보세요. 여기 메인 영역 탁 찍어보세요. 메인 영역 이름이 뭐예요? 메인 태그인데 또 내가 메인이란 이름 줬지? 메인 태그를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점 메인 이래도 되겠네? 점 메인이 뭐예요? 클래스가 메인인 것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패딩을 좀 줘보겠습니다. 패딩을 지금 현재 패딩 값은 얼마예요? 이거 찍어서 보면 얼마 나와요? 패딩 값 있긴 있거든요. 얼마 나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버벅일 때가 있어. 버벅일 땐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여기 패딩 뭐라고 되지? 패딩 10 이렇게 되지. 10이 아니라 15로 좀 바꿔볼게요. 이거를 패딩을. 그래서 덮어쓰기를 할 거예요. 덮어쓰기 합니다. 덮어쓰기. 자, 15로 합니다. 15. P15. P15 하면은 패딩 15로 바뀌는 거죠. 네, 여기 패딩 15가 덮어 써졌어요. 네, 패딩 15. 패딩. 안쪽 여백, 패딩. 패딩은 P.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P15. 줄여 쓴 거예요. 줄여 쓰는 걸 당분간 제가 옆에다 같이 병행해서 쓸게요. 네, 패딩은 P. 수치는 네, 15면 15 픽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요게 됐다는 거는 옆에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옆에 보세요. 나오잖아. 메인 패딩 15. 어디서 하고 있다고, 이게? 야, 서브 CSS 말이지. 19번째 줄에 있대요. 19번째 줄에. 맞네. 19번째 줄에 있네. 어디에 뭐가 어디에 있는 애가 들어와서 CSS를 적용하고 있는지 속일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이거는. 네. 그 여러분들 그 소스 공유 개념이라는 거 있죠? 소스는 숨겨놓고 어려운 소스는 나만 알아야지, 나만 돈 벌어야지, 너는 몰라야 돼. 절대 몰라야 돼. 백엔드 소스는 가능해. 백엔드는 아무나 함부로 못 보거든. 서버에 있는 소스 누가 못 봐요. 그런데 프론트엔드는 전부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되는 거야. 브라우저가 무슨 툴이라고? 다운로드 툴이에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덩어리를 한 번에 탁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 해주는 툴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사진 넘기는 툴이 뭐예요? 동영상 툴. 압축, 사진 압축해 놓은 거잖아. 17,000장의 사진을 압축해가지고 한 장씩 타타타타타 스트리밍 시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장씩 넘기게 해주죠. 네, 그게 동영상 툴이잖아. 활동 사진이라고 써 옛날에.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운로딩 툴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른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0이 지워지고 15가 됐습니다. 그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어, 언론사 로고 요거 이제 제일 거슬리는 놈 요거 언론사 로고. 자, 우리가 이제 체계를 어제 잡아놨죠. 언론사 로고는 어떻게 생겼어요? 딱 찍어서 브라우저에서 꼭 찍어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브라우저하고 우린 대화를 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브라우저 이미지 어쩌고 저쩌고 여기 PR 로고라고 하는데 이름 내가 지워놓은 거죠? 프레스 로고. 여기에 지금 언론사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얘 크기를 좀 작게 하고 싶은데 이미지를 작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미지를 작게 해봐. 이미지를 어떻게 돼? 가로나 세로나 한쪽을 손을 대면 되나요? 가로. 아, 얘 때문에 커졌구만. 얘 때문에 커진 거예요. 메인 밑에 있는 이미지는
위드스를 100% 먹으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된 거예요. 커먼에 가서 이거를 지우세요. 이거는 커먼의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쓴 코드는 메인 페이지는 제가 인터널하게 넣어놨잖아. 그래서 거기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거기는 남겨놨으니까. 요거를 커먼에 가서 지우시면 돼요. 커먼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추적 자료를 보세요. 커먼 CSS 103번째 라인. 네, 우리는 브라우저하고 대화가 돼야 돼. 이거 보는 순간 여기에 있네? 103번째 라인 날리겠습니다. 자, command.css 열어봅니다. command.css는 여기 보시면 요거 열 수 있어요. 링크로 이동 여세요. command.css 103번 103번째 라인 한 번에 가요. go 가다 go 가다 go 가다가 go죠. G죠. 컨트롤 G를 누르세요. 그럼 위에 땡땡 표시해가지고 뭐가 깜빡거려요. 상단에 번호를 누르세요. 여기다가 몇 번째 라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103번째 라인으로 했죠. 컨트롤 G 103. 그럼 일단 가요. 엔터 치면 확정. 엔터 치면 확정 이동. 그리고 일단 숫자 쓰면 그 라인으로 일단 미리 가기를 해줘요. 요거 날릴 거예요. 요 부분을 날려요. 여기 메인을 코딩한 적이 없어요. 얘밖에 없어. 얘 하나밖에 없어. 날리십니다. 이렇게 잡고 라인 삭제. 컨시 K. 네. 그리고 지우는 순간 저장됐어요. 제가 자동 저장 해놔가지고 자동 저장 나와서 난 너무 좋아. 할 때마다 컨트롤 S, 컨트롤 S. 잊어버리면 나중에 저장 안 하면 여기 하얀 거 뜨거든요. 동그라미. 이거 자동 저장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 자동 저장 잠깐 풀어볼게요. 자동 저장 체크 풀고요.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스페이스 바로도 넣잖아요. 그럼 위에 뭐 떠요? 달인지 해인지 모르겠지만 동그라미가 떠요. 이렇게. 저장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실시간 연결한데도 저장할 때까지 안 바뀌어요. 여러모로 불편해. 여러모로 불편하니까 자동 저장은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검증하면서 가는 거야. 자동 저장 체크. 네, 자동 저장이 얼마나 편한 것인가. 전기 나가도 안심. 자, 그리고요. 오케이, 여기 이 커먼.cs는 닫을게요. 그리고 놨더니 블러터가 살았구만, 살았어. 얘가 왜 꽉 찼었는지 이유를 알았어. 그죠, 이제? 네, 얘가 그래서 이유가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메인. 2-1 언론사 박스. 언론사 박스라고 내가 이름 써놨지. 여기 딱 찍어서 언론사 박스라고 여기 있죠? 언론사 로고. 아, 이거 긁어가고 싶은데. 안쪽 긁기가 안 되네, 이거. 이거 복사해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안 돼, 안 돼. 불편해. 내가 여기다 이제 타이틀 쓰려고 그래요. 여기 언론사 로고 있죠? 서브 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같이 보면서 봅시다. 여기 언론사 로고라고 있죠? 요 안에? 네, 언론사 로고. 요 안에 부분. 이게 다 선택된다. 긁어요. 타이핑하기 싫어서. 여기다가 언론사. 그럼 순서대로 넣어야 되잖아. 미리 그냥 한 번에 넣고 다 가져갑시다.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자, 여기 미리 내가 뭐 작업해야 되는지 작업 그 무슨 순서 같은 거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건드려야 될 애들 작업 순서를 여기다 쭉 써볼게요. 2-1 언론사 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Alt 키 누르고 드래그 드롭 드래그 해가지고 긁으세요. 동시에 잡히게 하시라고요. Alt 키만 긁을 때만 누르면 돼요. 중간에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Alt 키는 추가할 때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역 긁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긁을 때 Alt 키 누르고 긁으면 두 번째 영역 긁혀지고 그 다음에 Alt 키 누르고 세 번째 영역 긁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 Alt 키 누르고 긁고 다섯 번째 긁고 여섯 번째 긁고 보통 이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컨트롤 C 요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CSS에다가 코딩을 할 거 아니야. 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서브.css에다 좀 복사한 거를 붙여넣으세요. 컨트롤 V. 훌륭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야. 이거를 전부 주석 처리할게요. 주석 처리. 자, 위에 클릭하고 Alt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첫째 줄을 그냥 쫙 내릴게요. 그럼 동시 깜빡이죠? 네, Alt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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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줄에 쫙 내리면 따로따로 잡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Alt Shift 클릭 드래그. Alt Shift. 네, 편리한 건 제가 계속 씁니다. 주석 따세요. 컨트롤 슬래시 하셔도 되죠? 네, 했어요. 요 밑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코딩 들어가면 된다. 하나씩 막 타이핑하고 쓰지 말고 HTML에 잡았던 거 그대로 CSS에다가 적용. 네, 방식은 좀 안 된 거는 또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트레이닝. 네.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지. 완벽이라는 기준을 지워버리세요. 프로그래밍은 완벽이 없어요. 네. 오류가 되도록 발견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됐죠? 그 다음에 언론사 로고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편해인지. 언론사 로고부터 가는 거지. 언론사 로고는 뭐라고? PR 로고? PR 로고 밑에 있는 이미지 크기를 내가 손을 대고 싶어요. 진짜 손이 대지는지 여기에 가서 한번 손을 대볼게요. 본 페이지 보세요.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스크롤 땡겼다 놨다 하면은 스크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요. 이쪽 영역만 축소 확대가 돼요. 혹시 글씨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PR 로고. 요 밑에 이미지를 탁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직접 한번 바꿔볼게요. 하이트 값을 조정을 해볼게요. 하이트. 그럼 하이트 값이 나와요. 지금 여기 내가 H라고 쓴 건 어느 영역이냐면요. 지금 PR 로고 밑에 이미지라고 내가 CSS 코딩한 적이 없잖아. 단 한 번도 없죠. 그럼 여기 나올 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리가 없지. 그리고 기본만 나와요. A 태그의 기본 원래 이 브라우저 코딩하신 분들이 애초에 넣어놨던 애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코딩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 첫 번째 줄에 뭔가 깜빡거리고 여기 뜨고 있는 얘는 뭐냐면 element.style 즉 인라인 코딩으로 여기 직접 집어넣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코드를. 그래서 CSS가 적용되는 여부를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화면에서 바뀐 걸 보면 진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브라우저랑 대화를 잘 하시는 분은요. 프론트엔드 개발 잘하시는 분들은 브라우저에다가 이거 넣는 거 정말 잘하세요. 넣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하이트, H 하면 하이트 나오고요. 맞으면 탭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치시던가 위에서 선택하시던가. 자, 그 다음에 맞으면 탭하면 그 하이트가 들어간 거고요. 하이트 값을 뭐 20 픽셀 이러면 얘 높이값 조정을 해보니까 높이값 먹죠? 20 픽셀. 방향키 움직이면은 커지죠. 15 픽셀? 얘네가 몇 픽셀 정도 나와 이게? 32 픽셀이네. 얘네 그래서 내가 옆에 걸 띄워놓은 거야. 여기 신문사에 있는 게 높이가 32 나와요. 32로 맞춰보지. 32로 맞춰봅니다. 32. 찍고 스크롤이든 방향키든 아니면 여기 화살표도 생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화살표가 이제 작은 수치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야 되겠지만 만약에 확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요. 여기 양쪽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잘 보세요. 뭔가 있어. 다 숨겨져 있어. 브라우저에. 여기 수치에 가면 화살표 생기죠? 얘가 긁으면 된다는 거야.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긁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팍팍 움직여서 위치 잡고 팍팍 움직여서 뭐 잡고 할 때 드래그 한 다음에 세부 조정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얼마로 한다고? 32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32 잡아볼게요. 32. 요거 선택자 누구? 예. PR 로고. PR 로고. 이름이 뭐 틀리면 안 나오거든. 이름 틀리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내려놓아요. 복세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러면 점 클래스가 PR 로고죠. 그리고 띄어쓰기 밑에 있는 img. 그럼 PR 로고 바로 밑에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죠. A 태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손들 중에 이미지 찾는데 우리가 뭐 세밀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중단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이니까 h 32 이렇게 쓰시면 된다. 높이 값 32. 수석 달게요. 높이 값 h 32 이렇게 썼단 말이죠. 내가. 오케이? 이거부터 조정.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제목? 기사 제목을 이제 다채롭게 또 잡아봐야겠거든요. 어제 했던 우리가 텍스트 관련된 것들 여러 개 했었죠? 네, 그걸 여기다 이제 쭉 한번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제목은 뭘로 돼 있죠? 이름이 알아보세요. 찍는 거야, 이렇게. 기사 제목 이거잖아. 에이티트! 아티클 타이틀, 에이티트. 에이티트. 클래스 에이티트죠? 자, 클래스 에이티트로 갑니다. 자, 클래스 에이티트. 점 에이티트. 이렇게 중간 팍팍. 여기다 이제 쭉 넣어보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폰트 사이즈니까 FZ라고 써요. 폰트 사이즈니까 FS 쓰고 싶은데 스타일이 있어서 안 돼요. FS라고 쓰시면 스타일이 나와요. FZ가 폰트 사이즈예요. 폰트 사이즈. 오케이. 글자 크기는요. 한 30 정도 잡아줄게요. 걔네가 30, FZ 30 써보세요. 엔터 팍. 그러면은 단위 안 쓰면 픽셀로 나와요. 픽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위가. 뭐 RAM, REM, VW, VH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감도 익힐 겁니다. 예, 웹에 대한 프론트엔드 감을 잘 익히셔야지 백엔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번번에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요. 오케이. 폰트 사이즈. 알았죠? 그 얘네들 사이트가 얘네들 크기가 어떻게 돼요? 원래 사이트 가서 내가 마우스 올려. 얘는 폰트 사이즈가 33픽셀이네. 헐바티카 노이에 헐바티카 노이에라는 사이트고 애플 SD 고딩 네오 뭐 이런 채가 여기 적용이 됐는데 요게 적용이 됐겠지 있으면 첫 번째 게. 이 책. 근데 얘랑 똑같이 하진 않을 거예요. 똑같이 할 건 아니고. 자, 우리 채를 좀 다른 걸 줘볼까요? 무슨 채를 주지? 폰트 사이즈를 일단 30을 줘봤어요. 이제 직접 보면서 할게요. 옆에 거 띄워놨으니까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글씨 두께는 두껍게 나오면 별로 안 예뻐서 내가 두께를 뺄게요. 글자 두께 보통 그렇게 하면 폰트 웨이트 볼드 하면 B고요. 노멀이면 N이에요. FWN. 웨어라는 거 아니에요. FW는 폰트 웨이트. 폰트 웨이트 노멀. FWN. 폰트 웨이트 노멀. FWB. 그러면 폰트 웨이트 볼드. FWB. 그러면 얘 얇아졌어요? 보면서 하세요. 얇은 게 훨씬 이뻐.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체를 한번 써볼게요. 글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글자체는 뭐라고? 폰트 패밀리니까 FF라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적용이 되죠? 어쨌든 해볼게요. FF 폰트 패밀리. 네, 여기다가 불림. 불림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다 불림체 쓰면 괜찮아요. 불림. 예를 들어서 불림이 없냐? 그럼 궁서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산 쉐리프 해볼까요? 산스 쉐리프. 산 쉐리프라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 치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세요. 산 쉐리프. 저는 자동 줄바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틀리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틀리면 이게 나오는 거야. 불일님 이러면 갑자기 네 바뀌었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굴림체라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얇으면 이쁜 채예요 저것도요.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 얘가 너무 글씨가 해벌적하지 않아요? 타이틀은 그렇다 쳐도 얘는 해벌적해 너무.
우리가 읽는 글은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글자 간격을 좀 맞춰볼게요. 레터 스페이싱 맞춰보겠습니다. 글자 자간, 자간, ls, 레터 스페이싱. 자간을 제가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2 정도 줘볼게요. 마이너스 2 픽셀. ls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보세요. ls 마이너스 2라고 써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 픽셀,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2를 한다고. 이렇게 픽셀로 넣어줍니다. 자간. 이제 약간 가까워졌죠. 이거 주석 넣었다 뺐다 하면 옆에 네, 여기 실시간 보시면 느낌이 벌써 와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 사이의 간격도 있죠. 단간. 단간이라고 하진 않는데 단어 간격. 단어 간격 워드 스페이싱 WS. 요거는 마이너스 1만 줘볼게요. 컨트롤 엔터. 워드 스페이싱 마이너스 1 엔터 팝. 사이가 간격이 약간 컨트롤 스페이스 안 나오면 컨트롤 스페이스로 하세요. 네. 그래서 단간도 약간 조정했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용이 길잖아요. 박스 끝에 갔을 때 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동으로 줄바꿈 됐죠? 네, 이런 거를 박스 성격상 랩핑 박스라고 그래요. 랩. 박스가 컨텐츠를 싸고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벽 쪽에 가서 패딩까지 포함해서 갈 데가 없으면 내려가요. 인라인은 다 그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얘를 안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한번 보여주고 주석을 달게요. 자, 무슨 얘기뇨? 요거는 따로 좀 띄워놓고 줄바꿈 방지라는 게 있어요. 줄바꿈 방지. 줄바꿈은요. 워드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워드 브레이크. 줄바꿈 방지. 워드 브레이크. 그럼 워드 브레이크 나오죠. 브레이크 올. WBB 그러면 워드 브레이크 브레이크 올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줄바꿈 방지라고 하는 게 이 박스에서 주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 바깥쪽 박스가 또 있지? 아, 브레이크.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줄바꿈 방지가 워드 브레이크 아니에요. 워드 브레이크는요, 그 단어가 줄바꿈 될 때 단어 단위로 이렇게 글자를 하나씩 잘라주는 게 워드 브레이크고요. 제가 왜 워드 브레이크 얘기를 했지? 네. 화이트 스페이싱이에요. 화이트 스페이싱, WS. 볼게요. 화이트 스페이싱. WHS. 화이트 스페이싱. WHS 하셔야 돼요. 화이트 스페이싱, 노 랩. 기본적으로 노 랩이 보통 WHS 하세요. 화이트 할 때 WH가 화, S. 노 랩. 그러면 싸지 마. 그러면 얘가 글씨가 어떻게 보세요? 글씨가 멋지게 옆으로 계속 나가죠? 네. 이런 거 언제 쓸 것 같아? 줄바꿈 방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언제 쓸 것 같아? 내가 사이즈를 정했어. 글씨 집어넣었어. 딱 여기까지 오게 돼 있는데 약간 차이로 글씨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차이로. 그러면 그럴 때 정말 막 돌아가시겠거든요. 그럴 때 워드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 하시면 싸지 마 설정을 주시면 얘가 글이 줄바꿈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땡땡땡 표시 나오게 할 때 쓰던가. 그래서 여기 줄바꿈 방지는 제가 안 쓸 거지만 이거는 언제 쓰나? 언제 쓰나? 예, 조금 차이로 줄바꿈 되는 경우 안 되게 할 때. 네. 그럴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쓰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은 주석 처리해 놓으세요. 줄바꿈 방지는 여기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튜닝상 한번 넣어본 거고요. 화이트 스페이싱, 노 랩.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스는 랩핑 박스예요. 랩 박스. 기본 박스는 모두 WRAP, 랩 박스입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내려가 봅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기사 사진 있죠? 기사 사진. 기사 사진. 이 사진이 약간 이 박스가 밖으로 나가 있나?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지? 박스가. 여기 보세요. 약간 치우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약간 뭐가 좁았는지 약간 이미지가 옆에 치고 나왔어요. 이미지 크기 조정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 이미지가 옆으로 이렇게 얘가 안에 패딩 같은 게 여기 빨간 게 마진이거든요. 마진 있고 이런 거가 여기 박스가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나갔어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지? 네. 그게 바로 그 여기에 있는 사진 기사 사진 어느 박스에 있는지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figure 피겨 태그에 a fig라는 애죠. a fig. 그래서 마진을 양쪽 마진을 좀 없앨게요. 기본 마진이 있거든요, 원래. 기본 마진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기 봐봐. 피규어라는 애는요, 사진, 이미지 뭐 그런 걸 담는 박스용으로 나온 애인데 얘는요, figure, 디스플레이 블럭, 마진 블럭, 여기에 양쪽 마진이 40픽셀로 들어가 있네요. 아예 픽셀 값으로 박혀 있네. 네, 위아래는 어떤 그 1M, HTML의 크기에, 그러니까 부모 크기의 한 배, 똑같은 크기로, 글씨 크기랑 똑같은 걸로 되어 있네요. 네, 요것만 조절하고 afig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fig 마진 마진 마진은 m이죠. m 마진. 그래서 m 엔터 한번 치고요. 그냥 15픽셀 0 이렇게 하면 무슨 뜻? 마진 위아래 양쪽. 양쪽이 0이라는 얘기예요. 네, 위아래 15픽셀 양쪽 0. 맞아요. 위아래 15픽셀 양쪽 0.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를 따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이따가 계속 이어볼게요. 네. 주열하시고. 네.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놨는데 여기 그 이미지 있는데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는 이제 태그 추가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 추가를 해볼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디자인을 좀 잡아보다가 또 태그 추가하고 디자인 또 잡아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afig에다가 저희가 마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를 잡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여기 폭보다 이미지가 작죠? 맞지? 작지? 얘보다 작아요, 얘가요. 그러면 이게 이미지 처리할 때 이미지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미지를 가운데 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옵션을 다 생각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기사 이미지만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써주시고 .afig 밑에 있는 img 이렇게 네, 그 이미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 크기 설정을 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가로 크기는 W로 해서 만약에 100%다 그러면 1빵빵 P라고 쓰시면 가로 크기 100%라고 나와요. W 1빵빵 P라고 써보세요. W 위드스는 1빵빵 그냥 쓰면 픽셀 나오고요. P까지 쓰면은 %라는 말이에요. 이게 P까지 쓰면 1빵빵 P 그러면 100%로 이렇게 나와요. 줄여 쓰는 건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꽉 차죠. 꽉 차요. 꽉 차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껍데기 페이지에 딱 찍으시면 이게 750이잖아. 여기 750 있는 거 찍히죠. 하트에 750.
얘 화살표 생겼을 때 클릭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줄여보세요. 만약에 박스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면은 이미지도 같이 줄었다 늘었다 하죠. 네, 이거 한번 저랑 똑같이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디디디디디디디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은 사진도 100%면은 그 안에 채워진 애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요구사항이 좀 달라졌다고 봅시다. 이미지가 100%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지. 왜요? 이미지 원래 해상도가 있는데 얘보다 커지면 이미지가 굉장히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원래 이미지 그대로 그냥 두세요.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자는 대로 해야지. 주석 달았어요.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 너무 넘치니까 내가 안 하는 거야. 이 사이즈를 유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보다 좁아지면은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거 안 한 거야. 맥스 위드스 750이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최대 750 이렇게 써놓으면요. 얘가 750을 유지하다가 화면이 얘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줄어들어요. 같이 줄어드는데 근데 나 줄어들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줄어들 경우에 사진이 어떻게 돼요? 사진이 안 줄어든다. 자기 크기를 갖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 고쳐서 위드스 값을 그냥 그대로 줄였다 늘렸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재로선 테스트하기가 더 좋아요. 내가 지금 뭘 건드려서 이렇게 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네, 여기 화살표 생겼을 때 이렇게 당기면 된다고요. 왔다 갔다 클릭 드래그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 수치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럼 얘 이렇게 되죠. 그래? 잠깐만. 지금 이 이미지일 땐 상관이 없어. 이제 다른 데도 여러분들 기사 넣을 거 아니야. 이제 문제 생기지 봐요. 글씨 일단 이미지를 가운데 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싸고 있는 박스한테 이미지 가운데 오게 한번 해볼게요. 내용, 컨텐츠, 중앙 정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해볼게요. TAC. TAC. 이 박스에다 주시는 거예요. 블록 박스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면 내용물이 가운데 와요. 텍스트만 가운데 오는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텍스트만 가운데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센터에 있는 게 아니라 레프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저스티파이도 있어요. 네, 텍스트 온라인. 글자 정렬은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얘 가운데 왔어요? 가운데 왔지? 네,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보기 좋아요. 그리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들어줬기 때문에 유저가 이거 분석하는 유저들이 있거든요. 뭐 회사에. 이미지 그대로 썼나요? 확인해 봤더니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 크기대로 그냥 나와. 그 원래 해상도를 유지하겠네요.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페이지 갔더니 이거보다 이미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치고 나오겠죠? 얘가 치고 나올 거 아니야. 자기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보다 밖으로 나간다고. 그럴 경우에 처리를 하나 해놔야 돼. 보험처럼 하나를 처리를 해놔야 돼. 그거 알려드릴게요. 얘를 가운데 정렬 해놨는데 제 말씀은 이게 만약에 이미지가 크다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미지가 클 경우에 폭을 제가 줄여놨지만 이미지가 클 경우에 이렇게 나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처리해 놓으세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크기에다 제가 가로 크기는 주석 달아놨고요. 최대 가로 크기라는 게 있어요. 맥스 위드스 MAW MW 하면 민 위드스 나와요. 1빵빵 P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최대 가로 크기 MAW 1빵빵 P 100%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미지에 이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테스트 해보고 써. 내용을 그냥 쓰면 안 돼. 내가 관찰한 결과 써야지. 과학이야. 침대는 과학이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코딩은 과학.
여기 다 테스트해서 결과 나왔으면 그거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과학자들이 결과를 조작을 하면 그건 과학자가 아니지. 네, 과학자 아니에요, 그건. 자, 그래서 요 크기 다시 새로 고치고 여기 갑자기 중간에 파트가 이렇게 그 이탈릭체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럼 쌤 이거 고치져지는 거 안 돼요. 새로 고치세요. 이게 한 번씩 읽기 모드로 바뀌어서 그래요. 새로 고치시면 다시 고칠 수 있어요. 다시 고치는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볼게요. 지금은 저희는 줄이는 걸로 테스트해야지. 얘보다 다음에는 같이 줄어들죠. 이제 패딩까지 고려돼서 줄어듭니다. 이렇게는 만들어 놔야지. 최소한의 양심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하면 사진이 튀어나가지 않게 해줘야지. 맞죠? 맥스 위스 100%를 해놓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 지금 저처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다 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믿어요. 내가 자꾸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같이? 일부러 줄이는 걸로 지금 제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더 클 경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이 설정을 하면 어떻다? 하면 박스가 이미지보다 작아질 때 이미지가 박스 크기에 맞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많이 써요. 맥스 위드스 100%라는 설정. 또는 요거보다 작은 퍼센트를 쓸 수도 있어요. 전체 폭의 몇 퍼센트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많이 쓴다고요. 맥스 위드스, 최대 위드스. 그러니까 최대 맥스 위드스, 맥스 하이트, 민 위드스, 민 하이트 얘기는 제가 따로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라서 따로 얘기할 거지만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이렇게 건드려 놓는 거는 이미지 설정을 하면 박스가 이미지보다 작았을 때 이미지가 박스 크기에 맞게 작아진다. 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네. 체크아웃.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여기 가운데 다 텍스트 라인 센터 해가지고 다 전부 다 가운데 왔어요. 네,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태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HTML 태그를 우리 이제 확장을 해야지. 제가 확장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계속 했는데 오늘 바로 확장의 날. 자, 그래서 텍스트 확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장. 우리 교과서 열어볼까요? 교과서 W3 스쿨스의 튜토리얼에 run HTML에 여기에 뭐 교과서는 수시로 여러 가지 봐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받은 책은 HTML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바 책하고 잠깐만 이거 꺼내다 볼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어우 엄청 많네 진짜. 왜? 이 책은 봤더니 너무 완전해. 완전 정복 책은 굉장히 완전해요 책이. 너무 완전해요. 도움은 돼요 확실히 읽어보면. 근데 처음 하기엔 너무 완전하다고. 보코 쿠버네티스. 네,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책이. 리눅스.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쓰거든. AW 여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리눅스 서버를 쓰거든. 근데 리눅스 서버 책도 줬어요. 너무 서비스가 좋은 거 아니야? 아마존 따라하기. 근데 이게 2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있어요. 이거 따라하면요 중간에 이렇게 돼요. 페이지가 달라져 있어요. 이거 따라하면 대충 따라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달라져 있다고. 아마존이 가만히 있겠어? 2년 동안? 개발자들을 맨날 바꿔 이러면서 맨날 사이트 바꾸고 있는데. 그리고 스프링으로 하는 마이크로 이것만 보고 스프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봐요. 이 책은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준 책은요. 조금 기본 경험이 쌓여서 조금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한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눈에 들어올 거야, 잘. 근데 그때는 또 옛날 책이 되겠지, 이런 거는. 옛날 책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초보용 책이 좀 이렇게 쫙 포진이 돼 있어서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 자바 완전 정복 책 괜찮은데 너무 양이 너무 많아. 크레이지예요. 분량이 크레이지.
이렇게 다 하나씩 보고 언제 JSP를 하고 언제 스프링을 코딩을 하고 언제 백엔드를 언제 자바만 하다 끝나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줄 아세요? 여기 결과물 뭐 나와요? 어? 여기 뭐 나와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만들어요 마지막에? 아니잖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문법만 쭉 확인하고 가지. 그러니까 자바하고 굉장히 허무해. 자바, 그러니까 나는 허무하지 않게 하겠다고.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인데 너무 교과서가 너무 그 전과 같아. 전과 옛날에. 어쨌든 좋은 책들입니다. 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신입으로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뭐가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저희의 교과서는 지금 요거 교과서 본 김에 생각이 나서 좀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쭉 봤는데 요거 포매팅이라는 데를 열어볼게요. 포매팅, 텍스트 포매팅. 요거 요 태그를 한번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그는 쓰는 자의 것이에요. 그런 얘기가 흔히 있어요. 포매팅. 포매팅을 한글로 바꾸면 뭘까요? 텍스트 서식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요겁니다. 톡에다 지금 넣은 거 요거예요. HTML 텍스트 서식. 서식에 관련된 태그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내려가시면요.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아하, 이거예요. 긁어요, 긁어. 긁어, 복사해. 긁어서 복사. 긁어서 복사. 됐지? 자, 긁어서 복사한 내용은 톡에도 넣어볼게요. 이걸 복사했다는 얘기가 되겠냐?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우리가 뭐 일일이 뭐 그 하나씩 코딩하고 있으면 뭐 필기를 쓰면 뭐겠어? 그래서 이게 HTML 있는 데다 넣을 거거든요. 이제 HTML로 오세요. 그리고 HTML 하단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쭉 있죠. 이 설명은 제가 인덱스 페이지에서 설명한 거잖아. 인덱스 페이지에서 설명한 거는 일단 지울게요. 인덱스 페이지에도 있으니까. 하단 부분에 설명을 줄여놓고 윗줄부터 드래그 해가지고 지우시면 다 지워져요. 다 지우고 여기다가 새롭게 주석 구역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HTML 포매팅 태그 좀 전에 그거를 여기다 붙여놓고요. 탭. 네, 여기다가 새로 넣으세요. 그리고 HTML 텍스트 서식 관련 요소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서식 요소들. 네, 굉장히 이런 게 발달돼 있어요. HTML은요, 서식 관련 태그들이 발달돼 있어요. 왜 발달돼 있을까요? 왜? 이거부터 발달했어. 어디 가면 어촌에 가면 어업이 발달돼 있죠. 왜 어업이 발달돼 있어요? 어촌에 가면 당연히 어촌이니까 어업이 발달돼 있는 건가? 바다가 옆에 있잖아. 고기 잡으러 나가서 고기 잡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서식 요소가 먼저 발달됐다는 건 뭐냐면 텍스트를 다루는 걸 많이 했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는 옛날에는 비디오 보고 유튜브가 옛날에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동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다가 보고 막 올리고 하겠어. 상상도 못했어. 이미지 하나 들어와 있으면 막 박수 쳤지. 옛날에 이미지 하나 보려면 어떻게 봤어야 됐어요? 모뎀 시절 모뎀 써본 사람 없지? 전화선 가지고 인터넷 찌르르르 하다가 치 연결돼가지고 사진 한 장 보려고 그러면 1024짜리 보려 툭툭 이렇게 떨어져요. 전화선으로 읽어봐야 돼. 한 줄 한 줄. 툭 떨어지다가 전화선이 탁 끊어지면은 이미지가 눈 여기 얼굴 볼에다가 딱 끝나요. 여기서. 그럼 다시 접속해야 돼.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미지도 그런데 이미지가 날아다니기 힘들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텍스트만 주요하게 날아다녔고 그때 썼던 포매팅 태그가 이런 것들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죠? 아, 비하면 두껍게 볼드 두껍다는 얘기구나. 여기 태그 2개씩 하고요. 한번 제가 써볼게요. 태그를 2개씩 하고 써보겠습니다.
1번 두꺼운 글자. 두꺼운 글자는요, 요 두 개까지예요. B하고 스트롱 태그가 두꺼운 글자로 나와요. 네, 근데 이거 굵은 텍스트는요, 볼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볼드 텍스트에서 볼드의 B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도 두꺼운 글씨로 나오거든요. 글자 디자인은요. 근데 중요한 텍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important 텍스트. 이런 의미예요. 네, 중요한 텍스트. 네, 그래서 둘 중에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건 스트롱뿐이에요. 뭐 어떤 뭐 미국 대통령이 I'm strong guy 그랬는데 뭐 진짜 센지 모르겠지만 세단 얘기죠. 세단.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스트롱이란 말은 강력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강하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시멘틱하다고 그래요. 이런 의미를. 여기다 내 시멘틱 써놓을게요. 화살표 해놓고 시멘틱. 네, 시멘틱만 모아서 이따가 한번 볼게요. 시멘틱이라 하면 의미가 있는 태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뜻이 들어가 있는 태그다. 스트롱. 네. 자, 그래서 가서 한번 요거 태그 두 개를 한번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우리가 텍스트 글 있는 대로 가볼게요. 글 있는 대로 가보세요. 그냥 단지 두꺼운 글씨로 쓰고 싶은 애는 B 태그를 써보겠습니다. 요 B 태그들로 쭉 해봤죠? 자동 줄바꿈 한번 할게요. 네. 우리나라, 예, 먼 거리에 있는 우주 공간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 예, 다누리는 지금 안녕할까? 다누리. 그냥 다누리라는 말을 두껍게 해주고 싶어요. 다누리. 그럼 여기 다누리. 컨트롤 알트 A 해가지고 B 태그 써보세요. B. 그럼 다누리는 그냥 두껍게 해주고 싶어서 두껍게 한 거예요. 네, 두껍게. 다누리. 그리고 지구 중력장. 그리고 알트 키로 뭐 몇몇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또 다누리 또 있네. 다누리. 생존 신고. 이렇게 해서 B 태그를 여러 개 여기까지 넣어볼게요. 컨트롤 알트 A, B. 그럼 B 태그를 여러 군데에다가 동시에 이렇게 넣었어야 돼요. 다누리, 지구 중력장, 다누리, 생존 신고. 네. 네. 그래 놓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페이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페이지에서 지금 저희가 구조화를 갑자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 보세요. 오, 다누리 좀 당겨서 볼게요. 다누리, 지구 중력장, 다누리, 비태그 보이죠? 지구 중력장, 비태그, 다누리, 비태그, 생존 신고, 다누리. 요거 전부 비태그죠. 비태그는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냥 두껍게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태그예요. 근데 이게 CSS가 이렇게 자유로운데 의미가 있나요? B 태그 찍어서 기본 디자인 볼게요. B 태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폰트 웨이트? 볼드. 그냥 두꺼운 글씨 디자인, CSS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B 태그만 쓰면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B 태그는 어떤 의미로 앞으로 쓸 수 있을까요? 뭔가 구분해 줄 때 다른 태그를 써야 되는데 맨 스페만 쓰고 있었다 자기가 그러면 B 태그 한번 써줄 수 있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자유로운 태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중요하다는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4개월하고도 2주의 항해 요거를 스트롱 할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알트 키로 한 번의 위기 두 가지 성과 요렇게 요 세 가지만 스트롱 태그를 쓸게요. 이건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의미의 스트롱 태그를 써보겠습니다. 자, Alt Shift A. 네, 싸주기. 이 싸주기 단축키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씩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앞에 쓰고. 자동 뒤에 써줬으면 안으로 집어넣고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 스트롱. 미리 보기 나오나요, 이렇게? 내가 엔터 치기 전이야.
ESC 하면 해제돼요, 다. 이렇게 미리 보기. 이렇게 썼을 때 미리 보기. 스트롱. 엔터 칩니다. 그래서 확정됐으면 엔터. 네, 스트롱 태그는 중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4개월하고 2주의 항해가 중요하다는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위기, 두 가지 성과. 이거는 중요한 의미로 내가 취급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 두껍게 나오죠. 4개월하고도 2주 항해. 두껍게 나오죠. 근데 스트롱 태그인 거예요. 스트롱 태그 찍어보세요. 스트롱 태그 디자인 어떻게 나와요? 펀트가 골드. 두꺼운 글씨로 나오죠. 그럼 얘는 뜻이 있다면서.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면서. 그러면 스트롱 태그는 언제 써야 될까요? 내가 다루는 데이터 중에 유저가 이 데이터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우스 오버시에 이런 기능도 주셔야 되고요. 자바스크립트로 거기에 보조 자료도 보일 수 있게 탁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를 구분할 때 스팬 태그, div 여러 태그들이 있지만 스트롱 태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능 구현할 때 구분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의미가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살려주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써봤죠?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밑으로 맨 밑에다 지금 쓰고 있으면 저희가 그 다음에 2번 이탈릭 스타일 글자. 이탈릭 스타일 글자는 밑에 있는 요 두 놈들입니다. I 태그하고 EM 태그입니다. 그래서 요건 기울인 글꼴이다. 요게 원래 이탈릭체를 출력해주는 글자예요. 이탈릭 텍스트. 그 다음에 EM은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래서 emphasized 텍스트. 강조된 텍스트. 요게 의미가 있잖아. 요걸 시멘틱 하다고 해요. 시멘틱? 내가 시멘틱이라고 쓴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된 텍스트의 의미. 이건 그냥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고 이건 별 의미 없이 기울여 놓은 거예요. 그냥. 이런 의미적인 걸 잘 하셔야 돼요. HTML을 좀 했다. 그러면 태그를 이것저것 써봤어요. 의미는 뭐죠? 모르겠어요. HTML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HTML 아는 사람은 뭐야? 이거 두 태그를 쓸 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건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emphasize.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애들을 이걸 싸서 구조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HTML을 뭔가 아는 사람. 아시겠죠? 네, 그냥 우리는 설렁설렁 HTML 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다 이렇게 뾰족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릭 스타일 태그. 한번 얘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중간중간 제가 뭐 넣은 거는 반영 한 번씩 시키겠습니다. 소스 푸시. 네. 자, 그럼 위에 올라가서 텍스트 있는 데로 가보세요. 우리가 단지 옆으로 기울여주고 싶은 애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정통부, 과학이 정통부. 요거하고 항우연을 옆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알트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긁을게요. 따로따로 긁은 거랑 똑같아요. 네, 원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기울여 볼게요. 컨트롤 알트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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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I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과학기술 정통 이거랑 항공우주 네, 항우연 프로젝트도 저희 회사에서 했었는데 내가 있던 회사에서 그거 개발해준 친구 나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싫어해요. 이 연구원을 되게 싫어해요. 거기 연구원에 있는 박사급에 계신 분들이 성질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같이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피곤하대. 어? 뭐가? 화를 낸다는 게 이런 거지. 그냥 화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드세요. 네, 갈게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 얘기해놓고 또 윗대가리가 와가지고 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지는 거지. 그런 게 진짜 많았어. 어쨌든 한거 오케이. 별 얘기도 안 해. 자, 그래서
가요? 디리리리리리 가서 한번 더하기. 오, 과학기술 정통부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항공우주연구원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아이태그는 이탈릭. 근데 제 예전에 제 사수분께서 팀장님께서 아이태그에다가 아이콘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으셨어요. 아이태그 쓰고 거기다 아이콘 넣기를 꼭 CSS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태그를 잘 몰랐었던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나는 아이콘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 하도 아이콘을 여기다 쓰셔가지고 아이콘 전용 태그가 다 있구나.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썼었는데 아이콘 태그 쓸 때마다 글자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이탈릭 누워 있는 태그예요. 이탈릭. 그래서 별 뜻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거 강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조는 EM 태그입니다. M. 또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강조. 한울이 2차 궤적 수정 기동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요것만 강조해 보겠습니다. 단울이 2차 궤적 수정 기동이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거를 컨트롤 알트 A EM M 그러면 강조야. emphasize 강조하다. 네. 이렇게 emphasize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됐죠.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 또 누워 있는지. 여기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가 누워 있어요. 여기. 단울이 2차 수업 성공적으로 마쳤다까지. 요거 강조의 의미가 있다. 얘도 디자인은 뭐로 돼 있다? 이탈릭. 디자인은 이탈릭으로 돼 있는데 뭐 디자인을 바꾸든 뭐 기둥을 바꾸든 알아서 하시라는 거죠. 이런 의미 있는 것들을. 자, 됐고요. 됐죠? 중간중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우리 HTML로 가서 아래쪽으로 또 이렇게 옆에 지도를 당기세요. 맵. 소스 맵 가지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뭐가 있죠? 이번에는 위에 그래서 내가 시멘틱이라고 썼는데 그것만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시멘틱 요소는 의미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는 어떤 게 있어요? 스트롱, EM 이런 것들이 시멘틱 요소의 느낌이 있는 겁니다. 네, 시멘틱. 그 다음에 밑에 3번. 3번. 눈에 띄게 색상 표시. 네, 마크 요거거든요. 네, 요겁니다. 노란색 벽이기. 요거를 마크드 텍스트라고 합니다. 마크된 텍스트. mark the text. mark the text에서 마크라는 말을 씁니다. mark.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게 어떤 텍스트를 좀 색을 좀 줘볼게요. mark. 네, 위로 올라가서 마크를 좀 해볼게요. 눈에 띄게 색상 표시. mark. 한 김에 스몰까지 하고 아까 너무 작다. 요거 하나만 하게. 요거 하나 더 쓰세요. 4번 작은 글자 표시. 그냥 글자가 작은 애가 있는데요. 그게 스몰이에요. 얘도 확장성 있는 애 되게 스몰. 그래서 얘는 스몰러 텍스트 더 작은 글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H5 글자 태그 크기랑 똑같아요. H5 글자 크기. 네. 3번, 4번 한번 가서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마크하고 스몰하고요. 자, 마크, 스몰 위로 올라가 볼까? 여기 이제 또 글 있는 대로 올라가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단월이 마쳤다. 뭐 항해를 순항 중이다. 중간에 단월이 비행. 우리가 줄을 쫙 그어볼 거예요. 항우연 측은 2차 궤적 수정기는
예상보다 빠른 조작을 1차 조작을 동일하게 났기 때문에 말이 되게 기네. 되게 자기네 말을 막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노란색 하세요. 궤적 수정 기동부 왜 하나. 아 딱이네. 만났네. 이거 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네. 싸죠. 컨트롤 A 마크 태그를 딱 쓰는 거지. 근데 안 써보면 몰라. 이런 태그 보면 이런 태그도 있어. 네가 지어낸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있는 태그야. 그치? 자기가 지어낸 태그는 막 없는 태그 쓰는 게 지어낸 태그지. 그런 건 무시당해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지은 태그 쓰잖아요. 무시당해요. 자, 요래 놓고 다시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 궤적 수정 기동 왜 하나. 야, 요것만 노력해 봅시다. 딴 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스몰 태그. 글씨를 좀 작게 나오는 건 여기만 넣어볼게요. 원래 디자인적으로 우리가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캡션 안에 글씨 있잖아요. 이거를 글씨를 좀 작게 나오게 할게요. 얘를 CSS를 손을 안 대고 태그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첫 탐사 요거 피그 캡션, 피규어 안에 이미지 설명, 피그 캡션 요거를 Ctrl A 싸기 스몰 태그를 싸주세요. 스몰. 네, 스몰. 그럼 기본 글씨는 16픽셀로 나오거든요. 근데 브라우저 설정이 큰 글씨로 조금 글씨가 크게 돼 있으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 글자가. 근데 그거보단 작게 나온다는 거죠. 봅니다. 사진이 있는데. 오,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여기는 전부 글자 기본적으로 폰트 16픽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픽셀. 그런데 이 픽셀 크기가 다르게 나온 분 사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3픽셀 나오죠? 맑은 고대가 13픽셀. 조금 작게 나온다고요. 스몰 탭. 작게 돼 있다고. 그리고 여기 스몰 탭은 딱 찍어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여기 기본 디자인이 뭐가 돼 있는지 보시면 돼요. 아, 폰트 사이즈 스몰러. 그게 13픽셀 정도 되는 글씨 크기구나. 뭐 이렇게 대충 느낌적인 걸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근데 밑에서 저 노란색 찍찍 돼 있는 것도 기본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볼까요? 이거 딱 찍어볼까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 백그라운드 컬러 마크색이 노란색인가 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마크라고 해주면 색깔명이 마크면 노란색인가 봐요. 컬러, 마크 텍스트. 아, 글자색은 마크 텍스트라고 돼 있네?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노란색 표시가 뒤쪽에 나오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습니까? 얘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가 봅니다. 포매팅 4번까지 했고요. 5번 델. 이건 뭐지? 5번 지운 표시입니다. 이건 지운 표시. 우리 그 회사 가면 부장님들이 딜리트 키를 델키 그러죠? 그 바로 델키. 지운 표시. 지운 표시. 삭제된 텍스트. 네. 요거는 deleted 텍스트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deleted 이미 지워진 텍스트. 이게 형용사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 디자인이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 텍스트 데코레이션 뭘로 돼 있어요? 라인 through, 라인 through, 중간 줄이 착해서 삭제된 텍스트. 근데 이 지운 표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 내가 한번 사용해 볼게. 지운 텍스트 어디서 쓰는지 다들 아실걸? 자, 지운 텍스트 한번 써볼게요, 제가요. 가봅니다. 자, 위로 여기 델 요거 해놓고 5번까지 왔어요. 중간에 데이터 푸시는 여러분들 쓰시는 거 좀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될 키를 한번 써보는데 이렇게 써보는 거죠.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 항우연이 뭐라고 모르고 떠들었잖아. 여기 마크 궤적 수정 기동 외하나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 뒤에다가 궤적 수정 기동 외하나 위에다가 여기다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썼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델키를 싸세요. 델. 네, 우리가 글을 읽다가 뭐라고 써놨는데 줄이 쫙 커져 있고요. 그걸 읽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글은 왜 쓰죠? 줄 왜 거나? 자기 경험 있나 봐. 지우긴 아쉽고. 그죠? 없으면 허전하고. 네,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좀 말하고 싶은데 그걸 지울 수 없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기자가 답답했나 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딱 썼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갈까요? 이게 뭐야? 하고 지적받겠지만 줄을 권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지운 거야. 지운 표시죠. 원래 델은 지운 표시예요. 그래서 지웠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지? 약간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기호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래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얘가 막 설명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줄을 쫙 꺼놨습니다. 오케이. 델. 알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델델델델델 밑으로 내려가서 6번 갈까요? 6번 인스. 이것도 그 편집 기호에 나오는 거예요. 삽입된 텍스트. 요거는 삽입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표시, sab입된 텍스트. 그래서 삽입된 텍스트는 inserted,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inserted. inserted 텍스트라는 말에서 ins라는 말이 나온 거고요. 이거는 텍스트의 밑줄을 그어서 표현을 해요. 밑줄 그어놓으면 어떤 글이 거기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언더라인 요걸로 됐어요. 요거는 밑줄이죠. 밑줄 표시. 그냥 밑줄이라고만 할게요. 밑줄. 네, 밑줄.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중간 줄이고 라인 through. 거기 찍어보시면 나와요. 아까 찍어보는 거 확인 안 해봤네 우리가. 네. 그래서 삽입 표시 뭔가 집어넣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삽입이에요. 자, 삽입 표시 가봅니다. 위로 올라가 볼까? 짠. 네, 궤적 수정 기동 외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단우리는 지난 어쩌고저쩌고 우주 기주에서 스페이스X를 항했다. 이날 어쩌고저쩌고 다이나믹했다. 다이나믹했다. 여기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예정대로 항해를 진행 중인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단우리의 항해는 참으로 멋지고 다이나믹했다. 참으로 멋지고란 말을 내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다누리의 항해는 참으로 멋지고 다이나믹했다. 요거를 쌓아서 밑줄 쫙. 그러면 삽입한 거예요. 인스입니다. 인스. 컨트롤 알트 A 인스 엔터 팝. 그러면 참으로 멋지고 밑줄이 가겠죠? 밑줄. 예스. 그래서 여기 디자인 적용된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아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찍어보시면 디자인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들어가 있죠. 보세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 through. 그다음에 참으로 멋지고 다이나믹했다. 참으로 멋지고는 언더라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건 기본 디자인을 그렇게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네. 오케이. 참으로 멋지고 다이나믹했다. 다운. 됐죠? 네. 그리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두 개인데 서브웨이하고 슈퍼맨 두 개 남았는데 서브웨이, 슈퍼맨 그죠? 네. 그렇게요. 네, 이런 거를 뭐냐 7번 하나로 묶을게요. 하나 남았다 하셨으니까 하나로 위첨자, 아래 첨자. 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져서 위에 붙거나 아래 붙는 거죠. 뭐 제곱 하는 건 슈퍼맨이 되겠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H2O 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네, 섭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첨자 텍스트, 위 첨자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서브스크립트 텍스트, 서브스크립트라는 게 이제 아래 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로 날아다닌다 슈퍼스크립트 텍스트 이렇게 쓰시면 위첨자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위첨자 아래 첨자. 그럼 위첨자 아래 첨자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우리가 어디다 쓰면 되냐면요, 뭐 어떤 말을 옆에다가 설명을 더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래 첨자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있었어. 가볼게요. 어디로 가시냐. 중간 또 쓴 거는 푸시 한번 할게요. 같은 위치에 계속 소수는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우리 밥 먹을 시간 4분 전. 띠룽띠룽띠룽 빨리 끝내야 되겠다. 띠룽띠룽 빨리 끝냅시다. 띠룽띠룽띠룽 자 올라갑니다. 띠리리리리리리 아까 여기 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줄임말 있잖아. 이거를 쌓아줘요. 과기정통부 이 안에다가 아이 태그를 이미 썼지만 그 안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 쌀게요. 얘랑 누구? 항우연하고 두 개. 알트 요렇게 두 개를 긁었어요. 그리고 섭 밑으로 내려가는 거 서베이 지하철 생각하세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Alt Shift A S U B 서브로 쌌어요. 섭 그럼 과학기술정통부 섭 밑으로 내려가서 뭐 더 추가되는 말도 한자어가 옆에 나온다 영어가 옆에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겠어요. 섭 밑으로 내려가겠어. 여기 밑으로 내려갔는지 확인. 밑으로 진짜 내려갔나? 밑으로 내려가서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정통부,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 항우연. 네, 요렇게. 요런 경우에 섭. 그리고 숲은 이럴 때 쓰는 거야. 제가 예시에서 한번 열어놓은 거에 이런 거예요. 태양계와 행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1번, 2번 먹여놓고 밑에 내려가서 1번, 2번 주해에 대한 설명을 밑에다 써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주성 먹이고 싶은 거 설명이 더 필요한 애한테 넘버링을 먹여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갈까요? 여기 다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누리 옆에다가 이응 한자 이 나올까? 한때 이게 안 나왔었어. 이게 여기 이 툴에서 안 나왔었거든요. 이응 한자 원문자 나오죠. 이응 한자 하면 원문자가 나와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자. 여기에 1, 2, 3, 4 있거든요. 1 그리고 요 문자를 싸주세요. 헌슈의 SUP 이렇게 싸주세요. 다누리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심우주라고 되어 있죠. 심우주. 심우주 설명을 바로 옆에다 써놓긴 했는데 이거 설명을 밑으로 내릴게요. 내가. 그래서 이따가 내릴 거고 일단 여기다가 여기는 숲이라고 먼저 써볼까? 네, 숲을 먼저 써놓고 여기다가 이응 한자 2번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은 밑으로 내리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숲 하면은 1번, 2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심우주 옆에 2번, 다누리 옆에 1번.
네, 식사정이 울렸으므로 우린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